소변 증상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예요.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약과에 근무 중인 김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진료 보고 있는 영역은 전립선 비대,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고요. 제가 좀 진료실 바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립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요 화면에 나오시는 요 증상 정도가 집에서 본인이 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증상들이고요. 두 가지 이상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배뇨 장애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소변을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먹고 자고 싸고 문제 없으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싸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를, 특히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배뇨장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소변 보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같은 데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세뇨 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소변을 보고 나가지고도 이제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은 잔뇨, 소변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마려우면은 좀 오래 못 참고 화장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 절박뇨, 그게 더 심해지면은 팬티 흘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실금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깨서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배뇨 증상을 이제 시사하는 대표적인 소변 불편 증상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소변을 짜주는 펌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배출되는 출구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소변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이 출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출구라 하면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이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립선이랑 장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지는 장기예요. 연구를 보면 60대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있을 확률이 한 60%, 70대 남성은 70%, 80대 남성은 80%가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소변 나가는 출구가 점점 더 막히게 되니까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하게 호소하는 소변 불편 증상은 요실금, 절박뇨, 이런 증상들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처럼 이렇게 전립선이라는 장기도 없기 때문에 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을, 골반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들고 폐경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여러 번 하고 이러면은 노화의 과정에서 이 골반 기저근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에 압력이 올라갔을 때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소변 줄기가 그냥 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확 틀어막혀 가지고 소변을 이제 보고 싶은데 전혀 소변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거를 급성 요폐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소변줄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실 수 있고요. 또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은 배에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배에다 힘을 줘서 소변을 보면 그 압력이 위로 콩팥으로 또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콩팥 기능이 이제 서서히 나빠져서 만성 콩팥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변을 잘 못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소변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변을 배출을 원활하게 못하면 이제 고인 소변에서 균이 계속 자라서 요로감염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요로감염이 생기면 그 생긴 염증 때문에 우리가 소변 나가는 길이 부어서 소변 배출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약이나 시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고요. 또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그게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이 생기면 그 요로감염 자체가
또 콩팥 기능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배뇨 장애나 소변 불편 증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그 이제 안 좋은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제일 좀 뭐 안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전립선 비대. 전립선 비대라는 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면은 이제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한 분은 너무 소변을 잘 못 보고 자꾸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생기고 이래서 어르신 이거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수술하자 이러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무서워하시고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소변 잘 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끌어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중간에 계속 요폐가 생겨서 응급실도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고 또 요로 감염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시다가 결국은 콩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된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초기에 뭐 비대증 수술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은 약 없이도 소변을 계속 잘 보셨을 거고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지금처럼 나빠지진 않으셨을 테니까 투석까지는 아마 안 가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복잡하고 힘든 검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시면 제일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소변 검사예요. 사실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게 뭐 소변에 염증만 있다든지 이런 증상만 가지고도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내면은 그런 분들은 치료도 간단하고 문제 해결도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다 걸러내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소변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방향이나 이제 소변에 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한 3일 정도 소변을 몇 시에 봤고 한번 봤을 때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배뇨일지라 그러는데요. 그걸 많이 이제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병원에 오신 분들이 그런 검사를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뭐 어떤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검사보다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치료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그거 한번 적어오라 그러면은 좀 귀찮아도 꼭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사실에 있는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의 소변을 보면은 소변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소변 줄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소변 보고 난 다음에 이 오줌보 안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 우리가 잔뇨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검사가 굉장히 간편한 데 비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검사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제일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러한 소변 불편 증상 중에서 저장 증상이랑 하면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잘 못 참고 그다음에 밤에 자꾸 깨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만 조절을 해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딱 기본적으로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같은 물 중에서도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 탄산음료, 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은 물을 줄이실 때도 특히 저녁 식사 시간 이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자꾸 깨시는 분들은 사실은 잠을 깊게 주무시면은 이렇게 자주 깨는 증상이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하는 습관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실금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케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괄약근을 이렇게 조이는 이제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해서 골반 기저근의 힘을 키워주면은 경미한 요실금은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커피나 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천연 이뇨제거든요. 그냥 같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변 양을 만들어냅니다.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마려운 걸 잘 못 참는다든지 하는 분들은 소변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변 증상이 더 불편해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커피나 차 이런 걸 줄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뭐 또 커피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끊어라 이러면 실천도 불가능하고 또 너무 잔인한 이런 얘기일 수가 있어서 커피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뭐 하루에 한 잔 이내로 오전 시간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맵고 짠 음식에는 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방광을 자극을 해서 소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소변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는 또 연세 있는 분들은 국찌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찌개도 맵고 짜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물로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저녁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는 찌개가 주무실 때 소변 증상을 많이 나빠지게 하실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녁 식사 때는 국찌개 같이 드시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 증상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예요. 야간뇨가 있으면 밤에 자꾸 깨야 되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또 깨면 잠도 중간에 깊게 못 주무시기 때문에 다음날 지장이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저희가 뭐 물 드시는 거 조절하고 약 드시고 치료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밤에 잠을 깊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변이 조금 마려운데 잠을 깊게 주무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깨지를 않는데 잠이 얕은 분들은 소변 마려운 느낌이 오면 또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생 관리라 그러는데 밤에 주무실 때 잠을 깊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저녁에 너무 과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침실에서는 주무실 때 불을 완전히 끄고 주무시고, 요즘 굉장히 안 좋은 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핸드폰은 꼭 꺼서 옆에 두고 주무시고 이러면 잠을 훨씬 더 깊게 주무실 수 있고 그러면 야간뇨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길 확률이 날씬한 분들보다 뚱뚱한 분들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살을 빼시면은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소변 증상이 불편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우리 그 소변 참아주는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이 요실금을 예방해주고 또 방광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케겔 운동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변 보시다가 이 변 이렇게 끊을 때 그 느낌으로 이 항문을 이렇게 조였다가 또 풀어주고 하는 거를 한 20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고요. 조이고 풀고 하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 조일 때 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이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를 골라보라 이러면은 저는 콩, 토마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요실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콩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남성분들 요즘 많이 생기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한테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진행도 늦춰주고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토마토를 드실 때는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날걸로 드시는 것보다는 뭐 볶아서 드신다든지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에 안 오려면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면은 사실 병원에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뇨작용은 그 중에서 2가지, 잘 싸고 잘 자고 2가지 문제에 관여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 뭐 삶의 질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요. 이제 심각한 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배뇨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꼭 병원에 들리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